한국사 34쪽 외란과 호란이 일어났답니다. 먼저 임진왜란 1592년이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해. 일본이 센코쿠 시대라고 해서 막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을 통일한 그 군대들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초반에는 조선이 엄청나게 밀리게 돼요. 초반에는 조선군이 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연패를 했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가게 돼. 그러면서 원래 선조가 자기 아들이 광해군이라고 있는데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안 하려 그랬어. 왜냐하니 광해군이 그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거든. 첩의 아들이거든. 근데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광해군 보고 너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군대를 모아서 맞서라 하고 자기는 서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혹시라도 선조가 죽으면 광해군이 이제 나라를 이어야 되니까 종묘사직을.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막 조선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조선의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했느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이들이 남해에 해상권을 장악을 합니다. 남해 바다에서 이순신이 딱 막고 있으니까 일본이 보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납니다. 정규 군대는 패배했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민간인들이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면서 버텨줍니다. 일본이 군대를 끌고 쭉 올라온 것까진 좋은데 서울까지는 함락을 시켰어. 평양까지 먹었는데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야. 식량 공급이 안 돼. 육지에서 계속해서 의병이 공격을 해대고 바다를 통해 올려 하니 이순신이 막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군이 점점 전쟁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명나라라는 나라였는데 명나라에 원군이 파병이 돼요.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줬어. 명나라가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원군을 보내주면서 결국 명나라는 그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명나라 원군이 오면서 평양 탈환. 이렇게 되자 일본과 휴전협정이 들어가거든. 그만 싸우자 하면서 휴전협정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휴전협정이 결렬돼 버려요.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정류재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일본이 재침을 해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결국 여기서 물러납니다. 정류재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패배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결과 일단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 조선은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조선은 전쟁에 직접 겪었으니까. 그리고 국가재정 위기. 국가재정 위기. 일본은 조선에서 도자기 기술자 그리고 성리학자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일본의 문화 발전.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이 명나라라고 했지. 근데 명나라가 조선 도와주다가 그 군대를 막 보내주고 하는 와중에 명나라가 잠깐 놓친 게 여진족이 성장을 한 걸 놓쳐버려요.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압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 중에 대표적인 인물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곽재우 장군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곽재우 장군. 빨간색 옷을 입고 싸우셨다 해서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외란 이후 정치활동.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그 선조가 왕을 하다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광해군은 복구를 해야 되겠지. 전쟁 복구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정비, 토지대장이 다 불타버렸거든. 토지대장 정비, 그리고 세금 제도를 대동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전쟁 피해 복구에 힘썼다. 그리고 이때 광해군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중립외교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 이 명나라랑 여진족이야. 중국의 원래 주인은 명나라였는데 새로 성장한 여진족의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해. 그래서 명나라가 어떻게 하냐? 조선 보고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 조선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때 광해군은 고민에 빠져요. 조선은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군대를 또 보내야 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죽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무시하기도 그래.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새로 떠오르는 후금을 척질 이유도 없어, 조선의 입장에서. 그래서 조선의 선택은 중립외교입니다. 강홍립이라는 조선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명나라에 파병이 돼요. 일단은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 근데 강홍립 보고 얘기를 해. 일단 갔다가 혹시라도 명나라가 지면은 네가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라.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을 합니다. 조선에서 원군이 와가지고 명나라가 싸우는 거 지켜보고 명나라가 패배하니까 바로 항복을 해버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편지를 보냈어요. 또 후금에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갔지만 싸울 의사가 없다 이런 걸 보여준 거지. 자, 이로 인해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전쟁을 피하게 합니다. 후금이 조선을 공격을 안 합니다.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성공을 해서. 하지만 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당시 서인 세력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서인은 뭐라 하느냐? 우리나라가 망할 뻔한 걸 도와준 게 명나라인데 왜 명나라를 돕지 않고 똑바로 거기다가 저 후금한테 빌붙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비판을 했고 결국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 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조선 반정 성공했던 이렇게 왕의 잘못된 걸 가지고 엎어버렸던 거. 앞에 우리 연산군 쫓아낸 중종반정 했었지. 연산군 쫓아낼 때 훈구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쫓아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 이번에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반정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인조 정권입니다. 이번에는 호란의 전개인데 새롭게 등장한 인조는 서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자기가 왕이 원래 될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서인 덕분에 왕이 됐잖아. 그러면 서인들이 원했던 거 앞에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을 했잖아. 서인들이 원한 거는 명나라와 친하고 여진족을 배척하자. 친명배금 정책이야. 자, 이런 정책을 피니까 후금이 짜증이 나겠죠. 후금의 입장에서 자극을 때. 거기다가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나라 장군이야. 이 사람이 조선의 그 가도라는 곳에 와서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근데 조선이 이거를 용인을 했고 또 오히려 그 도움을 줘. 자, 그렇게 되자 요 두 가지. 아이고, 화살표가 너무 짧게 그려졌다. 요 두 가지가 후금을 자극을 했고 결국 후금이 군대를 끌고 조선에 침입해 옵니다. 그게 정묘호란이라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정묘호란 때는 뭐 조선이 빠르게 이제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강화도로 도망을 갔고 결국
화의를 합니다. 형제의 맹약을 맺게 돼요. 두 나라가. 조선하고 후금이 형제의 맹약을 맺고 돌아갔어. 그 이후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꿔요. 청나라로 바꿨다는 건 이제는 여진족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저 중국을 완전 지배하겠다. 중국처럼 한 글자로 바꿨잖아. 중국을 완전 지배하겠다. 그걸 드러낸 거지. 대륙 지배 야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그동안은 형제였잖아. 형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임금의 나라고 신하의 나라가 되어라. 이때 조선에게 임금은 명나라잖아.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맺은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명나라였는데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는 순간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조선이? 이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는 주하론하고 끝까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저 오랑캐랑은 같이 할 수 없다. 싸우자라는 주전론이 대립을 합니다. 결국은 주전론의 입장이 우세해지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두 번째 쳐들어온 겁니다.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가 조선이 강화도로 도망가는 것을 막아버려. 빠르게 와가지고. 강화도로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도 너무 추웠고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거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인조가 삼전도라는 곳에 나가서 항복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청나라 황제에게, 홍타이지라는 황제에게.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된다.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그 결과 막대한 공물을 부담하게 됐고 조선의 왕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